안녕하세요. 배현장의 해결사 양성학입니다. 오늘은 좀 생소한 단어인 골반저에 대해서 말하려 합니다. 골반은 앞에서부터 치골, 엉덩이뼈, 척추의 맨 아래쪽인 천추와 꼬리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을 근육과 인대로 구성된 골반저가 마치 해먹처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골반의 아래에서 골반 내 여러 장기, 방광, 자궁, 질, 직장을 지지하고 있고 다리, 허리, 배, 엉덩이에 여러 근육과 인대가 부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골반저에 생기는 문제는 이완과 경직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완은 여성에서만 나타납니다. 출산, 노화 등으로 골반저의 중앙에 위치한 질구공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이상은 비뇨기과나 부인과에서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반의 경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문제가 골반저 때문임을 놓치게 되면 엉뚱한 진단이 붙어서 환자는 환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고생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성이 골반통을 호소할 때 가장 흔히 듣는 진단명이 만성골반염입니다. 이 중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 만성골반염은 골반저 문제, 경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골반저의 맨 앞쪽에 경직이 있으면 아랫배가 아픕니다. 그 조금 더 바깥이 아프면 사타구니가 아프고 양옆이 아프면 허벅지 안쪽이, 그보다 좀 더 아래가 아프면 햄스트링 쪽이 아프고 등등 둥그런 해먹처럼 되어 있는 골반저에 연결되는 부위로 그 통증이 나타납니다. 엄밀한 의미의 골반저는 아니지만 같은 진료 범위에 포함되는 이상근에 의한 증상도 발바닥 통증으로까지 나타나고 천추, 장골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허리 옆 응치뼈 위에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남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남성의 경우 치골 미골근의 맨 앞쪽에 경직이 있는 경우 아랫배에 통증도 나타나지만 빈뇨와 잔뇨감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정통이나 사정 후 떨림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치료는 직장을 통해서 경직된 부분을 직접 풀어줍니다. 여성에서는 앞쪽 부분은 질을 통해서 풀죠. 경직이 금방 풀리기도 하지만 오래 묵은 경직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경직 부위에 변성이 있는 경우는 증상이 좋아져도 변성이 남습니다. 저처럼 골반저를 보는 병원이 거의 없는 탓에 환자들이 와서 그동안 치료하러 다녔던 얘기들을 해줍니다. 한의원이나 민간요법으로 회원부에 뽕침을 놓거나 장침을 놓거나 석회 침착을 부순다고 굵은 바늘로 수도 없이 찌르는 것도 있다 하고, 그래서 심하게 항문관략근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6달 동안 변실금을 경험한 환자도 봤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회원부에 프롤로요법도 하던데 의료법상 주사치료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비뇨기과에도 좀 별난 치료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경병증성 통증에 사용하는 진통제, 즉 리리카나 신발타, 유론틴 이런 약을 쓰는 것인데 저는 이런 약제를 사용하는 아이디어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진통제를 쓰는 것은 모를 때, 낫게 할 방법을 모를 때 쓰는 차선책이죠. 남성의 경우 대부분 골반 동통 증후군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성 골반 동통 증후군은 골반저 문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립선과는 무관해요. 그래서 전립선염을 아무리 치료해도 만성 골반 동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립선염이 만성 골반 동통 증후군을 유발한다 보는 사람들의 주장은 전립선의 염증이 주변의 골반의 조직, 근육, 인대 등으로 퍼지게 되면 골반에 동통이 생긴다, 그런 말인데 전립선을 싸고 있는 피막은 단단하고 두꺼워서 속의 염증이 밖으로 퍼질 수가 없습니다. 수술하면서 전립선의 피막을 직접 본 사람은 다 동의할 것입니다. 만성골반 동통 증후군과 함께 모호하게 막 쓰이고 있는 명칭이 간질성 방광염과 방광동통 증후군입니다. 그 정의도 진단도 치료도
늘 바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간질성 방광염이 제일 좁은 범위, 이를 포함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가 방광동통증후군, 더 넓은 범위가 만성골반동통증후군이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죠. 아예 이런 분류를 해도 애매하니까 전략적으로 증상에 맞춰 분류하고 접근해보자 하는 시도도 합니다. 즉 증상이 어디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나눠보는 건데요. 골반 통증이 1차인 경우, 방광의 증상이 1차인 경우, 골반제의 근육, 근막이 주된 경우, 음부 신경통이 주된 경우, 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경우 등으로 나눠봅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시도는 완전히 치료하는 사람의 입장만 정리한 셈입니다. 원인이 뭔지,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치료의 평가는 어떻게 하며 완치는 되는 것인지, 이런 게 몽땅 생략된 단지 환자의 증상만 경감시키는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보여요. 아마 이렇게 분류하면 약만 주게 될 겁니다. 이때 쓰는 약제들이 상당히 비싼 약이 많아서 환자가 경제적 부담도 많이 지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치료한다면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될까요? 골반제의 경직으로 인한 증상들은 대부분 골반제의 경직을 원인으로 찾아내지 못해서 엉뚱한 치료만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골반제에 관심을 가진 의료인이 적어서 그렇지 싶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원인을 찾으면 치료는 쉬운 편입니다. 올해 9월 6일에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미국 교포 한 분이 오셔서 10월 2일날 귀국해야 하는데 치료가 되겠냐 하셨어요. 앉아있기도 힘든 회원부 통증으로 고생하시다가 SNS 보시고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넘어오셨는데 3주간 열심히 치료해서 95%는 해결했다, 본인이 말씀하실 만큼 해결하고 기분 좋게 미국 가셨습니다. 골반저, 아주 생소한 단어이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많은 듯 합니다. 남성은 만성전립선염 혹은 만성골반동통증후군이라 하고, 여성은 만성골반염이라 진단명을 들으신 분 중에서 낫지 않으시는 분들은 골반저 경직을 한번 의심해 봅시다. 매장의 해결사 양성학이었습니다.